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임상영양사 김미향입니다. 아마 처음 유방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아니면 또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을 하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오늘 유방암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유방암과 관련된 식사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계암연구재단과 미국 암연구소가 함께 발표한 암 예방 보고서는 식습관과 신체 활동이 암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8년 보고서의 유방암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폐경 전과 폐경 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방암 위험 감소와 개연성 있는 요인은 신체 활동과 수유이며 위험 증가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음주, 체지방, 체중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상추, 깻잎, 시금치, 브로콜리 등 비전분 채소와 카로티노이드, 고칼슘 식사에 대한 유방암 위험 감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유방암 생존자에 대한 CUP 근거에서도 체지방과 같은 영양 요인들과 신체 활동이 모든 원인에 대한 사망과 관련된 제한적인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방암 생존자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근거는 부족한 상태이며 암의 유형, 치료 유형과 강도, 동반 질환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 치료 중에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특정 식품과 유방암 관련성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유방암 수술 후 또는 치료 중에 특별히 음식을 제한하지는 않으며 매 끼니, 어용류와 채소를 포함한 균형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치료 과정 중에는 근거 없는 민간요법과 건강보조식품의 이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유방암 수술 후 특별히 가려야 하는 음식은 없지만 유방암 발생은 고지방 식사와 고열량의 서구화된 식사, 음주, 과체중, 비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과체중과 비만은 치료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방암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식사 방법은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절한 체중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먹어야 할지 유방암을 위한 건강한 식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원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지만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되면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지방과 중성지방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량이 충분하다면 빵이나 떡, 감자, 고구마 등의 간식을 추가로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쌀이냐 밀가루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빵이나 국수를 먹더라도 여러 가지 채소와 통곡물, 단백질 식품이 골고루 들어 있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 후에 추가로 먹는 간식이나 설탕, 시럽, 첨가당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화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도정된 흰쌀밥, 흰식빵 대신 식이섬유소와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잡곡밥과 통곡물빵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백질 식품은 충분히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조직과 혈액 및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끼니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등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을 한 가지 이상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육류 섭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암세포가 붉은 육류의 단백질을 이용하여 성장한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육류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며 이외에도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철분, 비타민 B12, 면역력 유지에 관여하는 아연의 좋은 급원식품입니다. 다만 붉은 육류를 고열에서 가열 조리하는 과정 중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같은 발암물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화로 굽는 조리 방법은 위암이나 대장암, 직장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름진 육류는 포화지방 섭취도 함께 증가될 수 있어 눈에 보이는 기름기는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세계암연구재단에서는 붉은 육류의 섭취량을 일주일에 500g 이내로 제시하고 있으며 발암물질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화구이나 훈제, 가공육보다는 찌거나 삶아서 조리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총 지방과 동물성 지방은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을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되는 경우 체지방이 증가하고 비만을 유발하여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식품에서 지방의 형태는 크게 보면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포화지방이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구조상 실온에서 붓기 때문에 육안상으로도 구분이 쉽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고기 기름인데요. 우리가 고기를 불판에 굽고 나서 온도가 낮아지면 기름이 굳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리고기도 완전히 불포화지방은 아니고 포화지방 함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오리고기를 굽고 난 기름을 그대로 모두 섭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름은 조리할 때 들어가는 양념 정도로만 사용하고 고기에 붙어 있는 기름기는 제거한 후 먹습니다. 채소와 과일류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와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합이 특정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 끼니 김치 외에 두세 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이 좋고 한 가지 색깔보다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는 것이 더 권장됩니다. 다만 과일에는 과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채소보다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식사 대신 과일을 먹거나 과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채소와 과일을 잘 먹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까요?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에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로 과일, 채소, 곡물 등 식물성 식품에서 발견됩니다. 파이토케미컬은 필수 영양소는 아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류에 따라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 혹은 사멸을 유도하거나 DNA 산화를 방지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기전으로 암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파이토케미컬은 색깔별로 들어있는 종류가 다른데요. 따라서 다양한 색깔의 채소,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에 포함되어 있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 심혈관 질환 예방과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고 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와 과일은 갈거나 착즙하는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손실되고 당 흡수가 빨라져 혈당을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채소나 생과일 등 씹어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방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골다공증이 발생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칼슘 함량이 많은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등을 충분히 먹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가 잘 맞지 않는 경우라면 요구르트나 두유, 치즈를 대신 먹을 수도 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탄산음료나 카페인 음료, 커피, 알코올 등은 주의합니다. 금주와 규칙적인 운동을 권장합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의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이러한 호르몬 변화가 암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의 음주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가 잦아질수록 위험은 점차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암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능한 금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체중 조절과 체지방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지방이 과도하게 증가되면 염증 반응과 호르몬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일부 암의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량을 늘리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치료 후 회복 과정 중에 삶의 질 향상과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꼭 격렬한 운동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처럼 자신의 체력에 맞는 활동을 일주일에 여러 번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지방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에스트로겐 생성이 늘어나고 염증 반응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유방암의 발생 및 재발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단순히 체중 감량이 아니라 건강한 범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체중 상태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BMI, 즉 체질량 지수입니다. BMI는 체중 킬로그램을 키 미터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함께 제시된 신장별 체중 평가 예시를 참고하시면 현재 체중 상태를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적정 체중 유지는 치료 이후의 건강 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오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 음식을 선택할 때 다양성과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음식도 한 가지만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식품에 치우치기보다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늘 한 끼라도 조금 더 다양한 색깔과 재료를 담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